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가라앉았죠.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그 영향으로 이제 한국 증시도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달러가 좀 강해지고 이러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렇게 뭐 보고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보고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현대백화점 좀 나왔고요. 그리고 W게임즈, D&T 오토모티브, 그리고 LNF, KINX,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셀트리온, 현대미포조선, CS윈드, 요렇게 좀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고, 그 다음 내년 전망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전망, 요렇게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길진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현대백화점은 사실 이번에 실적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지만 주가는 좀 부진하죠. 근데 전반적인 소비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 922억으로 뭐 정말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맞나 할 정도로 이 백화점 쪽은 굉장히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점이 좀 안 좋죠. 면세점에서 이익을 많이 갉아먹은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백화점 좋고 면세점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되고 뭐 그러다 보면 지출도 좀 감소하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동향이 좀 부정적이어서 4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조금 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백화점은 뭐 경기를 일단 현재까지는 크게 안 타고 있어서 그래도 좀 견조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PBR이 0.3배죠. 그래서 좀 과도한 저평가다. 역발상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할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또 PBR 0.3배라서 워낙 좀 저평가돼 있는데 피크아웃 우려가 크죠. 지금 실적이 유지가 될 거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런 걸 감안해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 기업은 언젠가 뭔가 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임팩트가 생기면 올라갈 텐데, 그게 좀 아직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에 하방 경직성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는, 사실 지켜보자는 의견보다도, 그러니까 원래 이 보고서에서는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워낙 지금 뭐 백화점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분들이 막 피크아웃 우려가 크니까, 뭐 아주 적극적으로까지 뭐 하긴 좀 부담은 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뭐 저평가죠. 저평가니까 좀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W게임즈도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 증가했고, 근데 W게임즈도 똑같아요. 돈 잘 벌어요. 뭐 소송도 있고 그랬지만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카지노 게임으로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느냐? 모멘텀이 좀 없어요. 버는 건 알겠는데 성장을 위한 뭔가가 좀 없다 보니까 주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이게이밍은 실제 이제 저거는 돈을 내고 하는 게임이죠. 예. 예. 근데 그거 진출해서 M&A 검토하고 있고, 또 다양한 게임 개발도 좀 완료를 해놨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좀 흥행을 해주면 주가가 좀 움직여주겠죠.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싸고 이건 다 좋은데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신작 게임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여기 그 W게임즈는 비슷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거는 장점인데 그 주가도 되게 싸서 하방도 단단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뭐 그런 상황이면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배당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싸지만 뭔가 좀 모멘텀은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하나의 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T 오토모티브는 이제 어제 실적도 보여드렸지만 뭐 엄청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890% 급증을 했고 공작기계 자회사가 두산 공작기계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인수하면서 DN솔루션즈를 연결로 추가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익으로 잡히는데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두산 공작기계가. 그리고 거기다 환율 효과,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본업은 방진 제품, 이제 밖에서 소음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동차에. 축전지, 공작기계 이 세 개인데 고객사하고 지역이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전체 매출의 80,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 GM, 폭스바겐, BMW, 현대차는 납품을 안 해요. 되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축전지 제품도 한국 비중이 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방진 제품은 대부분 해외 고객, 축전지 역시 뭐 한국 비중은 얼마 안 되고 두산 공작 기계는 한국 비중이 20%로 조금 더 많지만 골고루 돼 있어요. 중국, 유럽, 북미가 28, 26, 20 다각화가 잘 돼 있고 제품별로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3, 4위권. 그리고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물론 공작기계라는 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충분히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실적도 좋고 꾸준히 성장도 하고 그리고 공작기계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면서 오늘도 뭐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LNF는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인데 LNF도 다 대부분 좋게 봐요. 애널리스트들 워낙 보고서가 많았는데 실적도 뭐 너무 좋죠. 630% 이익 증가했고요. LG와 SK의 양극재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좋았던 것 같고 메탈 가격, 금속 가격이 오르니까 리튬이나 양극재 가격 전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익률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장 가동이 거의 100%다 보니까 증설한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가율은 좀 전 분기 3분기보다 4분기로 갈수록 좀 증가율은 정체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연말에는 이제 보너스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7에서 8% 정도의 이익률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한 48% 정도 이익 성장이 나오는데 PER은 26배니까 비싸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6배니까 만약에 저 논리가 맞다면 굉장히 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주가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년 후에 저렇게 돈을 잘 벌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업스트림 이제 광물부터 업스트림은 광물이에요. 광물을 정제해서 리튬, 니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에 넣는 거죠. 그게 이제 미드스트림, 중간 단계. 배터리를 최종 조립하는 거 이제 만드는 게 다운스트림, 맨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위쪽에 광물 이쪽이 지금 뭐 에코프로 계열은 좀 그런 것들을 잘 갖췄는데 LNF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래서 좀 할인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 아직 진출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죠. 심사를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미국의 폐배터리 회사로 알고 있는데 레드우드랑 협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 레드우드 통해서 메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광물을 받고 레드우드 통해서 양극재 만들고. 근데 지금 이제 LNF는 그게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할인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산자부에서 지금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LNF가 제대로 좀 올라가려면 저 심사 산자부에 좀 승인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승인이 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INX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그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도 하고, 인터넷 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를 기업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 저런 걸 제공합니다. 왜 저런 게 좀 필요하냐면 일반 기업들이 뭐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은 LG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갖고 있어요. SK도 SK CNC 갖고 있잖아요. 근데 좀 중소기업 그런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없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KINX 걸 쓰는 거예요. 돈 주고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기업 고객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리고 통신사가 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통신사는 자기네 KT면 KT망, SK텔레콤은 SK텔레콤 망을 이용해야죠.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KINX는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죠. 선택. 중립적 서비스가 가능해요. 고객이 원하는 그 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좀 매력이 있어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특히 디지털 전환, 5G가 보편화 이렇게 되면서 또 동영상 서비스, 그래서 계속 더 증가했고 2020년하고 20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KINX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가 2000년에 53개였는데 지금 156개로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가 직접 쓰는 거 있죠. 엔터프라이즈 이게 많은데 이 KINX가 하는 거는 상업용이거든요. 요거는 30%.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되게 부족해서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런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뭐 이 KINX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그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증설도 합니다. 총 투자비 1,600억 들여서 과천에다 이걸 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 면적도 커지고. 예. 그래서 3년 내에 100%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게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6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감가상각비. 그거를 얼마나 잘 커버할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INX가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고요. 도곡, 가산, 뭐 분당, 상암, 판교 이런데 오리, 평천, 서초 이쪽에다 일단 갖고 있고, 주요 고객사예요.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때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KINX 걸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에 백업도 해놓기 때문에 교차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요 고객사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PER이 한 11배인가요? 12배까지 떨어졌어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번에 카카오 사고 때문에 더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좀 남은 숙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목표 주가 96,000원이고 실적이 좋았어요.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부동산 PF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저축은행 이런 것도 우려가 됐지만 뭐 자회사 실적도 좋고, 다만 이제 증권사 매매 수료, 그 다음에 부동산 이쪽에 대한 수익은 좀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리스크가
부동산에 좀 노출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부실화 자산에 대해서 상각 처리를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아주 뭐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유동성 자산도 되게 많습니다. 32조. 근데 워낙 이 부동산 PF 규모도 좀 크다 보니까 뭐 100%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PF 문제가 좀 안정화된다면 나쁠 건 없다. 연체율도 아직은 낮아요, 저축은행.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되게 다변화돼 있고 현금도 충분하고, 요즘에 또 증권사들 차환 발행, 만기 연장도 잘 되니까, 조금씩 되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 PF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자산들은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들의 주가 상승은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F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좀, 이제는 진짜 리스크가 좀 없어지나 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분양 생기면 안 돼요. 미분양이 늘어나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도 좋았고 3분기 실적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한번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정말 잘 나가죠. 이번에도 괜찮았던 것 같고, 램시마 SC는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자기가 직접 주사를 하는 자가 주사형인데, 이것도 점유율이 의미 있게 늘어나면서 좋았고, 근데 좀 여전히 아쉬운 게 그 좀 트룩시마가 옛날에 그때 2등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막 화이자가 치고 와가지고 3위로 밀려버렸죠. 근데 저게 원가율이 좋대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트룩시마의 좀 반전이 계속 좀 나와주길 기대하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회성 이익이 좀 있긴 있었어요. USA 미국 법인을 지분 매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일시에 인식되면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 이제 역성장인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진단키트라든가 레키노나 있죠, 코로나 관련 제품을 좀 작년에 팔면서 그게 좀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많지가 않죠, 그쪽은.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 4분기는 작년보다는 좀 역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죠. 이제 미국에 앞으로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또 출시가 될 텐데, 미국 정부도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에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7월, 이게 정말 크죠. 유플라이마. 요게 FDA 승인 여부가 연내 결정이 됩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좀 퍼즐이고, 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에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게 아마 유플라이마가 그걸 거예요. 그 휴미라, 제일 큰 거죠. 가장 큰 블록버스터 그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직접 하겠다, 유통을. 그럼 비용이 좀 증가하니까 그걸 좀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그룹 전체 매출액의 1.5에서 2% 정도로 비용은 추정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또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뛰면.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10% 정도 개선이 또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내일입니다. 1월 11일 1월 11일로 여기 돼 있네요. 1월 11일 날, 1월 11일이요? 11월 아닌가요? 그죠? 11월이겠죠? 그죠? 이게 아니 3분기 IR을 하는데 왜 1월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 11월, 1월 이게 있죠. 이건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제가 좀 잘못 적은 걸 수도 있고. 아니 3분기 실적 IR 행사를 내년에 하면 안 되죠. 지금 해야죠,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11월 11일이면 내일 같은데,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 IR 행사에서 이게 아마 확인이 되겠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거기서 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가를 좀 결정지을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엔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가 좋아요.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충족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내년에도 성과가 좀 나와서 좀 워낙 뭐 셀트리온도 주주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바이오는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이 올랐는데 셀트리온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좀 복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SK증권의 유승우 연구원이 목표주가 오히려 올렸고요. 그 이유는 요즘에 수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박 가격, 신조선가, 중고선가는 급락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좀 이거 중고선가 떨어지면 선박 가격 떨어지고 향후에 수주 단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분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이익이 좀 개선된다. 왜냐하면 이제 비싸게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순이익 추정치를 좀 상향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보실 때도 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인 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제조업체는 PER보다는, 왜냐하면 PER로 계산 안 되죠. 왜? 적자가 자꾸 나니까 조선주는 PBR로 보셔야 돼요. 여기 PBR 보이세요? PBR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역대 최고 수준 뚫고, 여기 보이세요? 1.73배를 뚫고요. 지금도 밸류가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목표 주가 올리고 안 올리고 보다도 투자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누가 봐도 싸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충분하게, 적어도 이제 이게 1.4배 정도까지, 그때 4배 깼다가 1.2배, 2, 3배 정도에서 딱 바닥 찍고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주 모멘텀이 좀 꺾이는 구간인데 밸류가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럼 내년에 6만 1,000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드디어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1.2배면 73,200원이고요. 1.3배면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현대미포조선을 내가 한번 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8만원 정도가 이 밑에서 사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근데 반면에 이게 항상 좀 아쉬운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은 보시다시피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예,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밸류가요 완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부담은 없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아시죠? 현대 사모중공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자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밸류 면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제가 봐도 그 엄경화 연구원님 의견처럼 저도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동의는 하는데 밸류는 싸니까. 문제가 현대미포는 뭐 상장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자회사 상장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냥 PBR 기준으로 제일 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한국조선해양을 줄이거나 이럴 이유는 없어요. 워낙 밸류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밸류 상승이 나오려면, 그래서 제가 현대사무중공하고 합병을 해라 하면요 밸류 엄청 올라갑니다. 갑자기 쭉 올라가요. 주가 급등하는 거죠.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아무튼 그런, 이 같은 그룹이지만 밸류 차이는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현대미포는 지금은 조금 투자 관점에서는 기다리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시면 좋겠고, CS윈드는 지금 목표 주가 이것도 올렸는데 미국 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RA 법안 수혜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시장 기대에 거의 부합을 했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이제 11월이 다 됐는데 연간 수주 목표에서 66%밖에 아직 안 돼요. 10월 말 기준.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수주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주요 큰 회사들하고 논의 중이다. 그래서 아마 목표치 달성할 것 같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냥 낙관만 할 게 아니라 수주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주 공시들이 나오겠죠. 그게 안 되고 목표 달성 못하면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지금 내용 보면 목표 주가도 올리고 좋아 보이지만 그거보다도 수주 진짜 나오느냐 요걸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뭐 투자냐 뭐 아니면 에이 그냥 이제 정리하자 이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주요 이 고객사들이 이 수주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 미국 해상풍력이나 브라질 쪽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주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CS 밴드는 오늘은 좋았지만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아시겠죠? 왜 자꾸 여기만 가면 막힐까? 그거는 이제 수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연말에 뻥뻥 터집니다. 저 레벨업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투자를 이게 아니 근데 수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대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밸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투자했을 때 이게 뭐 싸다면 뭐 설사 수주 목표치를 도달 못해도 잃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밸류를 보는 건데 여기 CS 윈드도 지금 CS 윈드 맞죠? 지금 밸류상으로는 지금 여기 PBR 기준으로는 2.57배 정도. 근데 옛날에는 사실 0.82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옛날에 0.82배 갔으니까 0.82배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해상풍력은 워낙 또 성장을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ROE를 보면은 ROE가 내년으로 그냥 볼게요. 12.3이거든요. 12.3배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정 주가는 PBR 1.2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24,000원을 하면 적정 주가가 3만원밖에 안 돼요. 그냥 ROE로 딱 대입을 해보면 그럼 뭐 지금 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계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한때 이 기업의 PBR이 7.8배까지 갔어요. 그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막 민주당 바이든 되고 거기서 지금 2.5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2.57배면 얼마죠? 2.57 곱하기 올해 22,000원이니까 57,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CSN들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저점은 57,000원 정도 밸류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여기 진짜 갔다 왔죠. 57,000원 여기 보이세요? 얼마 전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굳이 뭐 되겠지 안 되겠지 고민보다도 이제 내려온다면 밸류상 PBR 2.25배인가요? 아까 그 레벨이라면 좀 부담은 없다.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증시 전망인데 뭐 이건 아침에 이제 3프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IBK에서는 내년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 경기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그치만 주가는 반영했다. 뭐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24년은 회복된다. 뭐 저희 당사도 비슷해요. 24년은 회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 3월부터 강세장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IBK에선 내년 3월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일 때는 코스피가 100% 올랐어요. 이건 진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년에 그러면 침체가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 침체 오면요, 아무도 기대도 안 해요. 주가는 싸지고. 예. 그리고 지금 PBR도 0.8배, 예,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었고. 그리고 한국 증시 이렇게 침체나 위기가 끝나고 나, 그러니까 그 해에는 되게 안 좋은데 그 위기 직후의 강세장 국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가 많고 경기에 민감하고요. 위기 당시에 정말 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워낙 낙폭이 크고. 그래서 뭐 한국이 더 좋았던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많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인터넷 게임을 최선호주로 보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근데 IBK는 인터넷 게임 정말 많이 빠졌죠. 이쪽을 최고로 보고 있어요. 베스트. 그 다음이 반도체 바이오, 다음이 화학 화장품. 좀 되게 결이 다르죠. 예. 대부분 뭐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이런 걸 다 대부분 좋게 보는데 IBK는 되게 독특합니다. 예. 뭐 여기 IBK 의견이 맞을 수도 있죠. 인터넷 게임. 그리고 카카오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비용을 일단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나온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게임 업종은 대형 신작이 많이 나와요. 예, 올해는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저도 이 의견은 동의해요. 올해보단 내년이 당연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올해는 최악이었어요. 근데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아무튼 이분께서는 가격 논리로 내년에 인터넷 게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980년 이후에 글로벌 성장률 연도별 순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성장률이 낮습니다. 내년이 세 번이에요. 코로나 2009년, 그 다음에 내년. 근데 실제로 그럴 때 여기가 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2.1, 2.4. 침체라고 하긴 그런데 당시 사이클에서 저점일 때. 그때 코스피 28% 올랐고요. 코스피 3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리먼 사태, 이때 역성장했죠. 이때 50%. 그리고 코로나 때 3% 하락을 했는데 성장률이 3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고 뭔가 글로벌 경기가 침체일 때 한국 증시의 성과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안 좋은 성장률에서 증시 상승이 뭐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막 30%씩 나오니까. 그리고 PBR이 0.8배까지 떨어진 경우들이 나오죠. 위기 때, 리먼 사태, 코로나 때. 이번에도 거의 0.8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럴 때 1년 후에 코스피가 어땠냐? 다 올랐고요. 제일 적었던 게 2019년도 13%. 지금 4%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봐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 좋다, 뭐 내년에 됩니다. 이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아, 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가 망가진다. 이건 아니에요. 예, 다르잖아요. 오기 전에 망가진다. 먼저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이, 그러니까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삼성이 지금 감사 안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주도 챙겨야 되고 실적도 챙겨야 되고 자기 평가도 있고 하기에 어쨌든 삼성이 무작정 감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상황을 봐서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감사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세트 업체들은 재고를 굉장히 낮게 갖고 있고요. 뭐 IT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재고를 낮게 갔는데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죠. IT가 확 살아나요. 왜냐하면 재고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MLCC 보셨죠? 삼성전기 재고 준 거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만 터닝해주면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은 아마 대면적화 될 것 같고, 애플은 25년도에 아마 폴더블 폰 내놓을 것 같고, 내년에 XR 기기. 요즘에 그 뉴프렉스가 요새 또 올라가죠. 그 이유가 그 공개가 됐어요. 내년 2분기에 아마 공개할 것 같다. 근데 뉴스만 나온 거라서 애플이 진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새 XR 기기들이 좀 올라가죠. 좀 최근에 이 관련 테마들이. 그거는 내년 2분기에 애플이 XR 기기 내놓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니까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애플이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예측일 정도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 2분기에 삼성이 좀 약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내년 2분기에 공급 정책을 변화시킬 것 같다. 그래서 업황은 이에 기반해서 상승반전할 거고, 이제 그때쯤 되면 경쟁사와 수익성 격차를 이미 확인을 하고, 또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는 분위기고, 또 실적도 개선해야 뭐 주주 환원도 더 하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또 재고가 늘면 안 되잖아요. 약간 감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좀 어렵고요. LCD는 빨리 LG 디스플레이가 좀 출구 전략인가요? 그걸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LCD 쪽은 이제는 좀 탈출 전략을 빨리 모색을 하자. OLED도 역시 뭐 지금은 좋진 않죠. 근데 애플이라는 막강한 또 수요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회사는 괜찮겠죠.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ITS 탑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좀 보고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주주 환원이 지금 실제 후퇴됐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뭔가 신경을 좀 써주겠죠. 요새 삼성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상생,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사랑받는 기업,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주주 가치에 위반하는 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좋은 주주 환원책도, 근데 주주 환원책을 쓰려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치킨 게임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내년 2분기에는 좀 가치 감산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중국이 좀 제일 문제죠. 중국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 저렇게 피벗을 만약에 해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국 공장이 조금 이게 언제쯤 리스크가 좀 해소될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이닉스가 보다는 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았던 거죠, 그동안 주가 움직임은. 그러나 여전히 두 회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다 봐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던 외국인이 사던, 오늘은 좀 매도를 해버렸고요. 오늘은 1171억, 종가에 그나마 좀 샀어요. 그래서 2천억 이상 팔다가 1100억에 매도를 끝냈고, 기관 투자들은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역시 뭐 오늘 빠지니까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다가 이제 오늘 매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증시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그동안 사실 전기전자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전기전자를 팔았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판 것 같고, 철강주 좀 팔았고요. 화학주까지. 오늘 많이 산 건 금융주, 제약주, 자동차, 뭐 음식료. 오늘 오리온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또 역시 오늘 매도가 많았는데, 철강하고 통신주만 좀 샀고 다른 섹터는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기관들도 많이 샀죠. 주식을 샀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주요 두 주체가 매도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또 그동안
빠졌죠. 뭐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중간 선거 결과도 좀 불투명해지고 이러면서 좀 미국이 빠지고 오늘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되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은 7.9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7자가 보이긴 하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원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좋았고, 오늘 뭐 네옴시티도 요즘에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되게 좋았죠.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여전히 셉니다, 진짜. 그 LNG 관련주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풍력주도 아까 이제 CS 윈드 때문에 오늘 좀 전체 분위기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전력 설비, 물류는 아무래도 쿠팡 효과입니다. 쿠팡이 흑자 전환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물류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뭐 수소차, 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려서 수소차에 대한 뭐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인프라 깔고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이틀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수산, 건설, 중공업, 리모델링, 석유화학 이런 쪽도 좀 선전했고 자동차 부품도. 반면 오늘 많이 빠진 거는 타이어가 오늘 다이나믹 디자인이 좀 빠져서 그렇군요. 뭐 다른 타이어가 폭락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타이어주들도 좋진 않았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2% 이상 빠졌고 PCB 업체들도 오늘 좀 좋진 않아요. 뉴프렉스는 그 아까 애플 AR VR 때문인데 오늘 뭐 AMP, 심택이 4%, 대덕전자 주요 PCB 업체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토스 관련주도 오늘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가상화폐 쪽도 지금 안 좋죠. 왜냐하면 그 뭐죠? 비트코인 요새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 FTX인가요? 그 세계 2위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이쪽 비트코인도 되게 좀 안 좋게 끌렸고 최근에 제일 셌던 섹터가 이게 반도체인데 오늘은 그냥 주르륵 매도가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정유주, 마리아나 뭐 아이폰, 통신, 2차전지도 좀 쉬어갔어요. 오늘은 LG엔솔은 좀 오르긴 했는데 좀 쉬어갔고 통신 장비 그리고 응원 음반주, 자동차 대표주, 조선주, 백화점주 실적들은 다 괜찮은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부품주, 소매 유통, MLCC, 종합상사 뭐 확실히 오늘은 좀 장이 약하다 보니까 954개 코스닥에서는 하락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좀 문매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무려 400만 주를.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잠시만요. 이게 좀 지워져 버려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어제까지는 어제 진짜 이 70만 원이 좀 마의 벽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60만 원대로 내려섰고 네이버가 좀 안 좋았고 카카오도 좀 빠졌고요. 반면에 포스코케미칼, 신한지주나 뭐 KB금융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한전도 다시 좀 되돌렸고 S-오일은 미국의 에너지주가 급락하는 바람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유가가 좀 요새 좀 약하죠. 그래서 되게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한 3% 빠졌고요. SK바이오팜은 모처럼 한 4%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시스템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오리온은 무려 5%나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통운이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금양이 20% 빠졌는데 뭐 금양은 요즘에 각별히 좀 조심은 하세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아무튼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한번 좀 봤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일단 대부분 빠졌는데 2차전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도 안 좋았고요. 게임주 특히 오늘도 펄어비스가 지금 신작 게임 출시가 자꾸 늘어지니까 무려 8%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요게 또 다른 쪽에도 좀 영향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웠고 JYP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시젠도 올랐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그렇지만 요새 ST팜은 또 계속 빠지고 있고 원익 IPS도 올랐다가 다시 빠졌고 클래시스가 호실적 때문에 한 8%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심택은 한 4% 정도 빠졌고요. 아프리카 TV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냐면 트위치 있죠, 경쟁사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거기가 한국 사업을 뭐 접는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사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통신 장비도 안 좋았고 뭐 게임주 넥슨 게임주 안 좋았고요. 코어롱 TC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죠. 예.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이 티슈진도 이제 상패를 당연히 면해서 그 점은 괜찮은데 앞으로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4% 빠졌고 레고캠바이오, 이오테크닉스도 좀 주가가 부진합니다. 반면에 메디톡스 좋았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다시 빠졌고 대부분 한 2, 3%씩 많이들 빠졌네요. 주가들이. 예, 며칠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증시 분위기가 좀 악화되면서 확실히 오늘도 좀 코스닥 쪽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한 2% 빠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는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증시가 좀 늘어질 것 같아요. V자 반등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이 며칠은 좀 펼쳐질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얘기를 못한 게 원희골딩스가 뭐 예상치는 없으니까 그치만 이제 379억으로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0%. 원희골딩스 지주회사고요. 이제 원희그룹, 원익 IPS나 원익 머티리얼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좋은 좀 실적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냈고 진성TC는 이제 굴삭기 부품 회사인데 오늘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37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한 번 더 보고서를 보고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도 지금 좀 우려가 컸죠. 뭐 주가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 패키지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뭐 기대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60%나 더 좋은 실적을 내서 좀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맥거스도 비메모리 반도체죠. 유통하는 회사. 예전에 그 정홍식 연구원님이 자주 썼던 그 기업인데 일단 이번 3분기는 실적이 5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카지노 회사가 다 좋았어요. GKL, 파라다이스 둘 다 좋았고 특히 뭐 기대보다 특히 GKL이 기대보다 잘 나왔고 파라다이스도 역시 뭐 무려 383억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나온 실적 데이터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 전자공시 그동안 좀 큰 뭐 전자공시가 없었는데 빅솔론 아시죠? 빅솔론이 이제 시설 투자 공시를 냈고 자기 자본의 한 10% 되는 정도 되는 거고요. 190억 들어. 이게 뭐 그 포스 프린터 있죠? 그 이렇게 이 가맹점 보면 뭐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 포스 프린터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프린터를 주로 만드는 기업. 굉장히 뭐 돈도 잘 벌고 실적 좋은데 주가는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아니 뭐 실적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회사가 일단
그 증설 공시를 좀 했습니다. 증설은 결국 1년 정도 이제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빅솔론도 뭐 이런 증설 공시가 나왔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시까지 한번 정리해드렸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제가 또 보고서도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기운 빠지실 거예요. 뭐 매일 오르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다. 다만 이제 조정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그거는 오늘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에 달려 있죠. 미국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